비틀주스 명대사 10. 2024년 9월 지구촌 흥행가의 단연 화제작은 팀 버튼 감독의 비틀주스이다.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프리미어를 통해 공개된 직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팀 버튼에게 팬아트 3 어워드에서 그래페타 오도르 작품상을 수여받아 초자연 판타지의 진가를 입증시킨다. 비틀주스는 비틀주스가 던지는 날카로운 재단부터 아스트리드의 무미건조하게 던지는 한 줄짜리 대사까지 재미있는 대사와 기억에 남는 명문장이 극장문을 나선 관객들의 뇌리를 자극시키고 있다는 소식이다. 1988년 첫 번째 비틀주스가 개봉된 지 36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의 속편격인 비틀주스는 팀 버튼만의 영상 재능을 재차 입증시켜주게 된다. 다채로운 괴물들의 생동감을 부추겨주는 특수 효과와 함께 비틀주스 특유의 어두운 유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제작비 1억 달러를 투입한 이번 작품은 1시간 45분 동안 관객들에게 다크 코미디, 다크 판타지의 진수를 선사하고 있다. 알프레드 고프, 마일즈 밀라르 등이 구성한 시나리오는 출연진 마이클 키튼과 캐서린 오하라와 같은 거장 연기자들의 입담을 통해 감칠맛 나는 명기들을 탄생시켰다는 후문이다. 재치 있는 농담부터 재미있는 회신, 관객들을 향한 연기자들의 대화를 통해 윙크까지 비틀주스를 관람한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수많은 대화 중 할리우드 리포터가 베스트 10을 발표했다. 1. 나는 나중에 엿먹어라고 말한 사람이 도스토예프스키라고 믿고 있어. 비틀주스 마이클 키튼. 성인 대상 영화인 R 등급 영화는 노골적 욕설을 뜻하는 F 단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온 가족이 관람하는 PG-13 등급 영화는 F 폭탄을 자주 언급할 수 없어. 매우 창의적인 방법으로 언어 트릭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비틀주스는 아슬아슬한 F라는 단어를 매우 품격 있고 문학적인 수사법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스트리드는 그녀에게 적극적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제레미야서 콘티를 만나게 된다. 두 청춘 남녀는 러시아 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발표한 명작 속 문장을 통해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서로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두 남녀는 심지어 서로를 유혹하는 어휘도 도스토옙스키의 문장 속 문귀를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도스토예프스키 문장 인용은 훌륭한 반응을 얻게 된다. 제레미는 자신이 유령이라고 밝힌다. 이어 아스트리드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교환하기를 원한다는 의도를 밝힌다. 아스트리드는 제레미에게 호감을 느껴 이러한 그의 거래를 거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리디아는 행동에 나서 비틀주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을 청탁하게 된다. 제레미가 아스트리드의 생명을 갖고 탈출하려고 하는 순간 비틀주스는 내 생각에는 나중에 엿먹어 라고 말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라고 믿어라는 농담을 말하면서 제레미를 저주의 불 속으로 보내버린다. 비틀주스에서 가장 재미있는 순간으로 갈채를 얻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는 대사도 관객들에게 가장 많은 기억을 받게 된다. 2. 셋째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아스트리드 디츠제나 오르테가 아담스 패밀리의 구성원 웬즈데이 아담스와 흡사하게 아스트리드 디츠도 그부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 그부들은 아스트리드가 출입하는 입구에 가짜 유령을 걸어놓는 장난을 친다. 아스트리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건조하게 악동들에게 말한다. 셋째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이혼을 하면 누가 마지막으로 웃는지 보게 될 거야. 이 장면에 대한 몇 가지 대체 대사를 목격할 수 있다. 아스트리드의 대사는 예고편에서 약간 다르다. 이 대사는 너희 모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자로 끝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예고편에서는 중간 부분이 조금 다르다. 모두가 카풀을 몰고 필라테스 강사와 부딪혀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때 누가 마지막으로 웃는지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변경되고 있다. 영화에서 들을 수 있는 최종 버전이 매우 간략하고 집약적이다. 그렇지만 예고편 버전에서 들려오는 대사도 흥미롭다는 반응을 얻어낸다. 3. 매력적으로 시중을 잘 드는 사람을 잃었다. 델리아 디츠 캐서린 오하라. 델리아 디츠는 비틀주스에서 부적절한 상황에 맞는 비상식적 말투를 드러내
흥미로운 캐릭터라는 것을 입증시킨다. 델리아는 찰스 디치의 사망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아스트리드가 체류하고 있는 기숙 학원에 도착하게 된다. 델리아는 찰스 사망 소식을 떠들썩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녀는 학교 운동장 안에서 갑자기 비명을 지른다. 델리아는 아스트리드가 할아버지, 리디아는 아버지를 잃었다고 떠버린다. 이어 매력적으로 시중을 잘 드는 사람을 잃었다고 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떠버리고 있다. 이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접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손녀의 반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에는 너무 잡다한 소식일 수도 있다. 캐서린 오하라가 맡고 있는 델리아 역할은 과장된 설정을 통해 영화에 대한 유쾌함을 고조시켜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나는 내 인생에서나 사후 세계에서 그 여자를 본 적이 없다. 비틀주스 마이클 키튼. 비틀주스에서는 현재 생애 라이프라는 단어를 사후 세계 애프터라이프라는 단어로 바꾸는 언어 유희를 즐기고 있다. 델로리스 모니카 벨루치가 교회에서 비틀주스를 만나 자신의 영혼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비틀주스는 델로리스를 보관, 찬장에 있는 일련의 상자에 절단된 채로 남겨두었는지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어 비틀주스는 델로리스에게 자신이 중간 사후 세계 위기를 겪고 있다고 덧붙인다. 울프 윌렘 데포우는 조사를 위해 비틀주스를 데려와 델로리스의 사진을 보여준다. 비틀주스는 자신의 생애나 사후 세계에서 델로리스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분명한 거짓말이다. 비틀주스는 그림 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이 만화처럼 두개골에서 튀어나온 것은 이런 상황을 짐작시켜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렇지만 조사에 응하는 것은 비틀주스의 본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죽음은 힘들어. 때때로 삶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리디아와 아스트리드 디치가 주고받는 대사. 비틀주스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 중 하나이다.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는 관객들이 공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화면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리디아와 아스트리드는 찰스 장례식장에서 죽음에 관해 서로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기회를 갖는다. 흥미롭고 모녀지간의 생각을 자극시키는 순간이다. 아스트리드는 리디아가 심각한 주제, 특히 할아버지 죽음에 대한 대화를 피해왔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엄마는 할아버지 죽음이 가져다주는 슬픔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다소 화가 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결국 리디아는 죽음이 힘들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아스트리드는 가끔은 삶이 더 힘든 것 같다라고 반박한다. 리디아는 죽은 사람에게 죽음이 어렵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의견을 드러낸다. 죽은 사람의 죽음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힘든 일이라고 말하자 아스트리드는 모친의 심정에 동조를 보낸다. 아스트리드는 엄마인 리디아에게 자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취약성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6. 우리가 다소 늦은 것 같다. 얘들아, 울프 잭슨 윌렘 데포우. 성격파 배우 윌렘 데포우는 비틀주스에서 단역이지만 매우 뛰어난 역할인 울프 잭슨으로 출연하고 있다. 울프는 스턴트 중 하나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고 사후 세계에서 사립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소 과장된 액션 스타이다. 비틀주스 속편에서 울프는 비틀주스의 전처 델로리스가 돌아오게 된 미스터리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프는 델로리스가 복수를 위해 출연했다고 추측한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비틀주스의 행방을 수소문하게 된다. 울프는 부하들을 교회로 데려와 비틀주스를 포위하고 체포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비틀주스는 자신의 괴력을 활용해서 울프와 부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냉동시켜버린다. 다행히 울프와 부하들은 냉동 상태에서 풀려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프는 태어나게 너무 늦었다. 고 통고하고 전처 행방을 추적하는 조사를 포기한다. 7. 죽은 어머니 영혼에 맹세합니다. 비틀주스 마이클 키튼. 리디아는 아스트리드가 교제를 시작한 소년이 살인자의 유령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게 된다. 필사적으로 딸을 구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해 그녀는 마지못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즉 30년 전에 그녀와 결혼하려 했던 프리랜서 폴터가이스트를 불러내게 된다. 그녀는 마침내 비틀주스 이름을 3번 부르자
비틀주스가 그녀 앞에 나타나게 된다. 비틀주스는 리디아가 자신과 결혼하는 대가를 치른다면 그녀의 민원을 적극 돕겠다고 동의한다. 그렇지만 리디아는 회의적이다. 비틀주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이에 비틀주스는 리디아를 확신시키기 위해 죽은 어머니의 영혼을 끌어들여 맹세를 한다. 그렇지만 비틀주스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도 보인다. 마침내 비틀주스의 죽은 어머니도 아들이 자신의 영혼을 끌어들여 리디아에게 맹세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 8. 로리 저스틴 서룩스는 모든 것을 재미삼아 즐기는 걸 좋아해. 심지어 할로윈까지 델리아 디츠 캐서린 오하라. 저스틴 서룩스는 비틀주스에서 리디아의 매니저이자 남자친구 로리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 저스틴은 배역이 재미있는 역할이었다는 만족감을 드러낸다. 극중 아스트리드는 로리에 대해 짜증을 내고 있다. 리디아는 그에게 헌신하고 싶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비틀주스는 자신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리디아와 로리가 약혼한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된 뒤 분노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결혼식이 취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자 로리를 죽이기 위해 독사를 사용하겠다는 농담을 하는 델리아는 영화 속에서 로리를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한편 할로윈 축제에서 델리아는 로리가 슈퍼마켓으로 가서 그녀가 구입한 사탕을 모두 당근 막대기로 교환했다고 말한다. 로리는 모든 것, 심지어 할로윈까지 재미삼아 즐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런 설정은 델리아가 로리를 극도로 싫어하게 만드는 상황인 동시에 로리의 운명을 예고하는 재미도 엿볼 수 있다는 풀이가 제기됐다. 로리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결국 영혼을 빨아들이는 델로리스 모니카 벨루치를 만나게 된다. 9. 사후 세계는 정말 무작위라고 맹세해. 아스트리드 디츠제나 오르테가. 10대 딸 아스트리드 제나 오르테가는 세상의 모든 일이 터무니없게 진행된다고 불평하면서 무표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리디아 위노나 라이더, 델리아 캐서린 오하라, 그리고 물론 비틀주스 등은 모든 사후 세계 사업이 정상화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스트리드는 이러한 세상 풍경이 처음이다. 유령과 대화하는 영매로 유명세를 타게 된 리디아와 그런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 10대 딸 아스트리드. 리디아와 아스트리드는 토성의 위성 중 하나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샌드엄에게 쫓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스트리드는 사후 세계는 정말 무작위일 거라고 맹세해라고 농담을 던진다. 이 대사는 비틀주스가 펼쳐주는 이야기의 우스꽝스러움을 요약하는 완벽한 상황이라는 풀이를 받았다. 10. 주스가 자유로워졌어. 비틀주스 마이클 키튼. 리디아가 처음 비틀주스를 풀어주었을 때 매틀랜드의 모델 마을 중앙이 무너지면서 비틀주스가 중앙에서 솟아오르고 있다. 마침내 산자의 땅에서 풀려났을 때 비틀주스는 주스가 자유로워졌다라고 재치있게 말하고 있다. 이 문구는 미식 축구 선수 겸 영화 배우 제이 심슨의 행적을 떠올려주는 문귀이다. 심슨은 재판 당시 막강한 변호인단의 지원을 받아 살인 혐의를 요리조리 빠져 나가 더 주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백인 아내 니콜 브라운 심슨과 론 골드만을 죽인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등의 배심원 여론에 따라 유력한 살인 용의자인 심슨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 미국 사회에 찬 반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심슨 사건으로 유행어가 된 것이 바로 더 주스 이즈 루즈 이다. 이 문기는 심슨이 자유롭게 걷는다는 의미로 널리 통용된다.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명기가 비틀주스를 통해 인용되어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낸 것이다. 팀 버튼 감독은 비틀주스에서 이 문장은 비틀주스가 자유롭게 걷는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요. 제이 심슨이 유행시킨 것에서 무려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문기는 비틀주스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세계로 소환된 것을 떠올려주는 대사로 활용되고 있다. 비틀주스는 첫 번째 비틀주스 영화 이후 사후 세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문귀이지만 새삼 그의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